이민배 세계바둑 신예 최강전 8강전 한중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친수는 오히려 약간의 백도를 노려보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백도를요? 네, 백도 이제는 이런 곳을 나와서 끊는 것이 일반적인 행마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일단 이 돌과 이 돌을 양분을 해서 이곳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네, 이곳에 미는 게 확실한 선수인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흙은 이쪽 부근에서 또 선수로 듣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이팅 선수가 이 선택을 한 것은 한눈에 사는 수가 보였더라면 네, 그쪽으로 선택을 했겠지만 지금은 딱 봐도 한눈에 사는 수가 안 보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상대까지 같이 안개 속으로 좀 끌고 들어간 느낌인데요. 네, 일단 이 전투는 네, 정확하게 응수를 한다면은 왠지 네. 백이 좀 더 부가 있는 싸움입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백돌들이 많기 때문일까요? 네, 일단 주변에 백돌도 많고 네. 흙이 이런 곳을 미는 것이 선수라면 백의 입장에서도 약간은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백이 손을 빼더라도 이곳을 붙이는 것은 이어서 끊었을 때 얼핏 보면 연결같이 보이지만 단수를 친다면 이곳의 약점과 네. 이곳의 약점을 둘 다 둘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네, 흙이 연결이 잘 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사실 그 모양이 백도 왠지 뭔가 맛이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단단하게 연결이 돼 있네요. 네, 생각보다 백이 허술해 보이지만 네. 네, 꽤 튼튼한 모양입니다. 네, 흙은 어느 정도 이쪽에 약점을 남겨두고 이곳을 밀어서 응수타진을 하는 것이 네, 흙의 입장에서도 거의 최선의 타겟책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만약에 이곳에 돌이 있다면 백이 입구자로 반발하기는 어려워요. 네, 쉽게 이쪽을 나와 끊더라도 백은 연결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이쪽을 젖혀가는 수가 성립이 되죠. 끊기면 얘기가 달라져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 먼저 이곳에 응수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 중앙에 흑도를 끊고 있는 백 넉점 쪽으로는 백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네, 이곳은 당장 뭐 축이나 장문이 되는 형태는 아니고요. 네. 흑이 나중에 이곳을 나오고 이렇게 젖혀서 이 한 점을 잡으면서 안형을 확보하는 것이 네,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이민배 제한 시간 각자 2시간씩이 주어지는데요. 아직 대국이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선수 시간은 상당히 여유가 있을 겁니다.
이 장면에서 시간을 정말 쏟아 부어야겠죠. 네, 지금은 이 바둑의 최고의 승부처고요. 네. 일단 백은 모든 수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사는 것보다는 잡으러 가는 것이 좀 더 생각할 것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도 생각을 하면서 이후에 수순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물론 앞으로의 진행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 바둑의 가장 중요한 장면 바로 지금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백은 이쪽을 끼운다면 이 세 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이 세 점을 잡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이런 진행이 돼서 흑이 연결을 하고요. 이런 진행이 돼서 개가가 맞춰진다면 백이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는 이쪽에 우변 쪽의 약점도 약간 신경이 쓰이고요. 흑이 돌들이 두텁게 연결이 된다면 네. 이쪽에 아까의 플러스 알파는 기대하기가 약간 어려워요. 대신에 이렇게 해두고 좌변에 한 칸 정도 오면요. 좌변에서 좌중앙까지는 다 집 아닌가요? 네, 그렇긴 하지만 네. 이쪽 부근이 네, 확실한 집인지가 약간 어렵습니다. 네. 네, 약점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잡으러 가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은 장면입니다. 설현준 선수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을 뭐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한 수일기를 끝내야겠고요. 네, 지금 백이 이쪽 부근의 수익김은 확실하다면 네. 약간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빈삼각으로 두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다면 이쪽 부근은 받아주더라도 이쪽에는 큰 탈은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쪽을 미는 것도 입구자로 파워하는 것이 다시 가능해진 상황이고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사실 백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행마하는 것이 이제는 못 잡으면 바둑이 끝나기 때문에 네. 백도 떨리죠. 그리고 그 행마 자체가 좀 뭐랄까요? 어색해요. 네, 사실 네. 모양이 별로 그렇게 두고 싶은 모양은 아니죠.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은 장면인데요. 네, 지금 백의 일감은 네. 이곳을 한 칸을 뛰는 것과 이쪽으로 한 칸을 뛰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흑이 나와서 끊는 것은 이쪽으로 두어서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곳을 찌르는 것이 흑이 선수이긴 하지만 이 세 점을 잡으면서 연결을 한다면
이것은 백이 추후에 집으로 승부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잡으러 가는 것은 네, 아마 아래쪽으로 한 칸을 뛰는 것이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 네. 설현준 선수도 그 방향으로 선택을 했네요. 네, 일단은 흙이 사는 수가 당장 보이지도 않지만 네. 백의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잡으러 가는 것을 네, 아무래도 택하고 싶죠. 네, 지금 흙이 이 한 점을 끊었을 때 얼핏 보면 이쪽으로 돌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지만 이쪽으로 돌파하는 것은 흙이 이렇게 빈 삼각을 두었을 때 베개 모양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양쪽이 걸리게 되는 건가요? 네, 백이 는다면 네. 이 5점이 오히려 잡히고요. 그렇다면 백은 네, 그것을 다 방비하려면 이곳을 둬야 합니다. 네. 그럼 흙이 또 늘어도 또 그렇게 채워야 네, 돼요? 또 이렇게 둬야 돼요. 네. 네, 이것은 백 모양이 너무 안 좋죠. 너무 괴로운데요. 네, 이런 식으로 단수 치고 있는다면 네. 이곳을 또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흙이 이런 곳이 선수가 됩니다. 백이 받는 것은 이런 곳을 들여다보고 밀어간다면 오히려 백이 장문으로 잡혔어요. 결국 해결도 안 되네요. 네, 백이 그래서 이 세 점 쪽으로 끊어가는 것은 약간 어렵고요. 네. 흙이 나와서 끊는다면 이렇게 빈 삼각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은 흙이 이쪽을 밀어서 물어보고 싶은데 백이 이쪽으로 받는다면 흙은 이곳을 물어볼 거예요. 하지만 흙이 밀었을 때 백은 중앙 쪽으로 는다거나 단수를 쳐서 중앙 쪽 맛을 해결할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 흙이 이곳에서 뚜렷한 수단이 없으면 네. 이것은 흙이 이상하죠. 자, 서로 간에 어려운 장면인데요. 하나에 듣는 자리가 없다면 역시나 흙은 뚫는 선택뿐인 거고요. 네, 지금 흙은 이곳을 돌파를 하고요. 네. 백이 이쪽을 받을 때 이곳을 먼저 밀어서 물어보는 것이 네, 가장 어려워 보입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응수가 까다로워요. 자, 중앙 쪽만 볼 게 아니라 지금 봤던 그 상중앙 쪽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일단 설현준 선수가 네. 굉장히 강한 기사를 상대로 아주 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 자체가 막 무리스러운 느낌이 아니에요. 일단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네. 공격을 하면서 개가바둑으로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고요. 공격하는 입장에서 가장 든든한 게 그거거든요. 사실 그게 양날의 검인 것이 네. 사실 다짜고짜 잡으러 가는 한 가지 선택만 있다면 모든 것을 배제하고 잡으러 가는 것만 생각을 하면 돼요. 하지만 사실 집으로 가도 할만한데?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가 네. 사실 공격도 어정쩡하게 하고 집으로도 크게 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좀 우왕좌왕하게 되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한 가지 선택이 있는 것이 차라리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미이팅 선수가 고민에 빠졌는데요. 대국이 한국 시간으로 11시부터 시작이 됐고 각자 2시간 또 점심시간이 있었으니까 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해도 적어도 30분 이상은 뭐 시간이 남아 있을 테고요. 만약에 생각을 많이 하는 기사라면 네. 초읽기에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마 미팅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꽤 빨리 두는 기사로 알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의 중국 선수들이 좀 빠른 편이죠. 대체적으로 중국 신예 기사들이 네. 대국 속도가 빠릅니다. 중국 신예치고 장고팍 떠오르는 선수가 없는데요. 지금 대진표에 보시면 네. 그 양딩신 선수가 신예 기사 치고는 굉장히 장고파예요. 아. 양딩신 선수, 뭐 중국의 황인숭 선수와 대국을 하고 있는데 꽤 어릴 때부터 이 세계 대회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팬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선수는 좀 나이답지 않은 진중함이 있어요. 되게 침착하고요. 네. 바둑 둘 때 보면은 대국 매너도 네. 되게 깔끔하고 좋습니다. 지금 양딩신 선수의 상대 선수인 황인숭 선수가 네. 예전에 어렸을 때는 처음에는 대국 매너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대국 매너도 굉장히 좋아지고 바둑도 원래는 꽤 속깁한데 어느 정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네. 처음에는 사실 좀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네. 거의 중국의 장고파 기사가 거의 없는데 그나마 장고파에 속하는 두 기사가 만났네요. 중국 선수끼리. 자, 지금 뭐 말씀드렸던 황인숭, 양딩신 그 선수들이 지금 대국하고 있는 설현준 선수의 바로 옆조에서 대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현준 선수가 미이팅 선수를 꺾는다면 그 승자와 만나게 됩니다. 대진표가 참 묘하게 짜여져서 좌측은 다 한국 선수고요. 우측으로는 설현준 선수 빼고는 다 또 중국 선수들이에요. 그 점이 사실 약간은 네.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원래 이 세계대회는 보통
국가 안배를 해서 추첨을 하는데 이번에는 무작위로 추첨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처음 본선부터 중국 선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네, 안배를 하더라도 중국 기사들이 서로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추첨하는 것도 약간 번거로운 느낌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결과적으로 뭐 물론 잘 될 수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약간 아쉽네요. 지금 뭐 대진표를 보면 왼쪽에 이동훈, 변상일, 신민준, 신진서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그래서 이 한국이 결승행을 결정짓긴 했지만 이 선수들이 다 이렇게 몰려 있는 건 분명히 아쉬워요. 네, 일단 사실 대회 주최 측에서도 네. 한중전이 벌어져야 좀 더 흥행 요소가 있고, 네, 아무래도 보는 재미도 그게 훨씬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바랬을 것 같은데, 네. 약간은 아이러니하게 한국 선수들이 이곳에 다 몰리고, 네. 또 사실 중국 선수들도 많이 있었지만, 한국 선수들이 다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국 선수들이요.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거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민준 선수가 꺾은 커제 선수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변상일 선수가 꺾은 판팅이 선수 응시배 우승자 출신이고 이동훈 선수가 상대했던 판인러 선수도 뭐 대단한 선수죠. 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커제 선수가 일단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는 커제 선수가 올라와 주겠다 이런 기대도 했을 테고요. 그리고 판팅이 선수도 굉장히 강한 기사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밀린다는 생각은 안 했을 텐데 한국 선수들이 이번에 네. 네, 단단히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전원이 승리했다라는 기사를 얼마 만에 봤는지를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인데요. 자, 어쨌든 2017년 새해 첫날부터 우리 선수들이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어제 이 중국 바둑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기사 제목이 뭐 물론 제가 번역기를 돌렸기 때문에 정확한 제목은 아닙니다만 한국의 별들이 휩쓸고 있다라는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정말 휩쓴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한국의 젊은 기사들이 네, 한국 바둑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준다는 것 자체가 네. 네, 저희 기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죠. 사실 박정환 구단 그리고 신진서 선수, 네, 이런 선수들 이외에는 사실 앞으로가 엄청 기대된다 이런 기사들이 없었는데 네. 지금 이번 대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현준 선수만 보더라도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네, 좀 많은 성장을 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선수들이 빨리빨리 자라주어야 합니다. 대진표 왼쪽에 몰려있는 이동훈, 변상일, 신민준, 신진서 영재 4인방이 나란히 올라갔는데요. 좀 기대를 했던 것만큼 아주 잘 성장을 해주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자, 거기에 설현준 선수까지 물론 랭킹 100위의 선수지만 지금은 랭킹은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사실 기사들한테 랭킹은 사실 그 당시의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중요한 수치이긴 하지만 그 당시의 기세를 나타내주진 않거든요.
미팅 선수의 장고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흑의 선택지는 아마 한 세 곳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세 곳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 세 곳을 다시 한 번씩 짚어볼까요? 네, 이곳을 밀어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이곳과 이곳, 그리고 중앙 쪽에서 이 한 점을 어떻게든 잡으면서 행마를 하는 이 세 가지를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 네. 사실 미팅 선수 입장에서는 딱 한눈에 타개가 되는 수가 보인다면 그 수를 선택을 하겠지만 지금은 흑이 당장 산다는 느낌이 드는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왜 보통 조금이라도 마음이 더 가는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네. 아닌가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네. 100% 확신을 가지고 두는 기사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왠지 이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네.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일정 부분은 좀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수는 딱 세 수지만 미팅 선수가 생각해야 될 건 그 세 가지에 따른 파생된 변화, 또 타협을 했을 때 형세 판단, 수십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 네, 그래서 지금 이 바둑에 최대 장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미팅 선수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장고가 이어질 것 같네요. 자, 다시 양신의 대결로 가보죠. 신진서 선수와 신민준 선수. 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상대 전적 6승 1패입니다. 공식 대국에서만 6승 1패를 거두고 있는 신진서 선수인데요. 2014년에 처음 만났었고요. 결승전에서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했고 이어서 2014년 KB리그에서도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했고요. GS 칼텍스베이 예선. 자, 그런데 2015년에 벌어진 결승 3번기에서 신민준 선수가 첫 번째 대국을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2, 3국을 또 내줬어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패하다 보면 약간은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네. 네, 오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지 네, 이 바둑 기대가 됩니다. 네, 좌상패가 진행되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중앙에 팩감을 흑이 썼고요. 네, 지금 상황은 흑이 계속해서 악수패를 일단 써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네. 백은 자랑거리가 이쪽을 이선으로 막았을 때 흑이 보통인 경우라면 빠져서 네,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좌상 쪽에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을 끊기게 된다면 네, 이런 식으로 쉽게 두어도 단수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곳은 흑이 패를 따내고 한 번 더 잡더라도
이렇게 둔다면 백이 사는 형태가 되죠. 그럼 이 패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백의 자랑거리는 막았을 때 흑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 백이 이 패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앙의 그 모든 패감을 다 버텨낼 수는 없겠죠. 네, 일단 백이 패를 이기기는 이제는 약간 힘들어 보이고요. 그 대가를 어디서 찾느냐가 문제인데 네. 일단 우상 쪽은 두수로 팩감의 가치가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팩감은 아마 우아기 쪽이 될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백도 중앙 쪽에서 흑의 악수를 많이 받아내서 네, 우아 쪽을 둔다면 그래도 좀 바둑이 네. 길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좌상에서의 손해가 백은 중앙과 우하가 되는 거네요. 이제 팩감 다 쓴 건가요? 아, 그쪽을 나가는 것까지. 네, 백도 이후의 팩감을 이곳을 느는 것까지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늘거나 아니면 입구자로 응수를 물어보더라도 네. 흑의 입장에서는 일단 중앙의 손해가 컸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를 하고 다른 곳에 손을 돌리기는 약간 어려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흑의 악수를 바라면서 팩감을 써보고 싶은 장면이네요. 중앙을 흑이 건드린 수들이 다 조금씩은 손해였던 거죠. 네, 일단 백이 안형이 없었던 돌들이 네. 지금은 거의 완생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흑이 백도를 공격을 하려면 이제는 이 한 점을 살리지 않는 이상에는 백이 이곳을 끊는다면은 살아있죠. 하지만 흑이 이 돌을 살리기에는 이곳에 백돌도 터져 있고요. 원래는 흑이 백돌을 좀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백이 오히려 집을 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중앙의 교환들이 꽤 악수입니다. 아, 이쯤에서 손을 돌리는군요. 네, 계속해서 좌상 쪽을
팩감을 써서 물어볼 수가 있었는데 네. 네, 신진서 선수는 우아 쪽만 두더라도 중앙에서 흙이 너무 악수를 많이 뒀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패를 걸 때까지만 하더라도 백이 약간은 위기처럼 보였는데 그래도 이 정도라면 네. 백도 훌륭하게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 좌상은 흙의 수중에 들어가게 됐고요. 대신에 백은 중앙에서의 득 플러스 우하 쪽이 되는 건데요. 그래도 좌상은 크지 않나요? 네, 좌상은 크긴 큰 자리인데요. 네. 네, 우아도 거의 만만치 않게 큰 그래요? 자리라서 네. 사실 우아 쪽에 흙이 이런 식으로 한 칸을 굳혀서 지킨다면 이곳 집만 하더라도 30집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이후에 흙이 한 번 더 둔다면 이 모양이 엄청나게 좋죠.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모양이 지금은 오히려 귀가 베개 차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아 쪽도 좌상 못지않게 큰 자리 같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전투, 패 공방에서는 네. 백이 약간이라도 득점을 올린 것 같네요. 자, 아까 이 전투가 시작될 때 흑이 백을 압박해 갈 때 좀 흑이 활발하다라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러면 이 바둑은 다시 좀 균형이 맞춰진 건가요? 네, 지금은 형세가 누가 좋다고 하기는 어려운 바둑으로 보이고요. 네. 네, 아직 하변과 우변 쪽에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곳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의 행마만 본다면 흙이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뭐 다가간 수에서 그런 게 느껴지는 건가요? 네, 지금 바둑이 괜찮다면 네. 이곳을 두 칸을 벌리는 것이 보통이에요. 어차피 이곳에 큰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백은 이곳을 두 칸을 벌리는 것과 이곳 두 칸을 둘 다 둘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흙은 벌리고 백이 둘 때 그때 두는 것도 충분한데 네. 이 정도로는 형세가 네, 흙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민준 선수 입장에서는 최대한 버틴 거고요. 네,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흙이 벌릴 수 있는 최대한을 벌렸기 때문에 그것을 응징하고 싶을 거예요. 흑이 하나 다가갔기 때문에 아까 좌 쪽을 백이 지킬 때부터 생겼던 그 맛도 좀 다시 생겼겠어요? 네, 지금 단순하게 네. 3-3을 들어가고 이곳을 붙인다면 물론 귀에서 수는 납니다. 하지만 흙이 지금 귀를 사는 것은 작은 자리예요. 네, 이런 식으로 백이 하변을 제압한다면 네. 흙이 귀에서 100집에 한 15집에서 20집, 흙이 5집이 생기고 백이 한 15집 정도 줄었죠. 물론 집은 부쉈지만 이곳에 오히려 백이 한 10집이 생기고 흙이 집이 생길 자리가 100집이 생겼기 때문에 네, 이것은 흙이 불만입니다. 완전히 방향차고네요.
그런데도 들어가나요? 네, 지금 흙이 당장 귀를 살리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흙은 이 두 점을 공격을 하고 싶은 겁니다. 백은 호구 쳐서 받을 때 이런 곳을 선수로 교환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전장은 다시 또 하변으로 옮겨질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하변이 거의 최후의 승부처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백이 우변 쪽에 두 칸을 벌리면서 큰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흙은 하변 쪽에서 별다른 이득이 없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 바둑은 백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런 교환들도 일단은 손해죠. 네, 지금 교환들은 집으로는 엄청난 손해죠. 네. 네, 집으로는 거의 5집 이상. 만약에 하변을 흙이 잡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거의 10집 이상 손해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한다는 건 뭐 하변에 올인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네, 이제는 흙은 하변을 단순히 이득 보는 정도가 아니라 네.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바둑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잡아버리겠다 이런 뜻인데 주변 흙이 두텁긴 하잖아요. 네, 지금 백이 당장 두 집을 만들기는 어렵고요. 네. 네, 중앙 쪽의 흙의 약점을 노려보던지 아니면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돌을 버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둔수의 의미는 돌을 살리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백은 나중에 일선을 밀었을 때 이 교환이 없다면 네. 흙이 계속해서 늘어서 쉽게 막히는 형태인데 이 교환이 돼 있음으로써 흙이 끊더라도 나중에 이곳까지 젖혀서 끝내게 하는 수단이 있거든요. 네. 네, 백은 지금 하변 쪽을 살리지 않더라도 이후에 중앙 쪽에서 약간만 삭감을 한다면 형세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버리더라도 그냥 버릴 순 없고 그만한 대가를 얻어야 될 텐데요. 네, 지금 흙이 날일자로 지킨다면 가장 무난합니다. 하변에 어느 정도 큰 집을 만들었어요. 이곳은 백이 밀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백이 우변 쪽을 두었을 때
이제는 오히려 흙이 엷다는 것이 흙의 입장에서는 약간 신경이 쓰입니다. 단순하게 집으로는 흙이 날일자로 지켜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신민준 선수의 선택도 우변은 아닌데요. 아주 바짝 붙였어요. 네, 백이 젖혔을 때 네. 늘어준다면 가장 무난하고요. 네, 혹시 다른 선택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선택이라면 뭐 끊는 그런 진행인가요? 네, 사실 끊는 것은 잘 떠오르진 않는데 네. 네, 날일자보다는 큰 득은 없거든요. 붙이고 늘 거라면. 자, 중앙에서의 전투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민배 세계바둑 신예 최강전 양신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민배 세계바둑 신예 최강전 8강 경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양신 대결이 성사가 됐는데요. 신진서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 자,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초반에는 흙이 확실히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중반에 패 전투에서 네, 아무래도 신진서 선수가 조금이라도 득점을 올린 상황이에요. 네. 네, 지금은 오히려 신민준 선수가 좀 더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신민준 선수가 하변을 압박하다가 지금 중앙에서 붙이고 젖혀서 끊는군요. 네, 사실 네. 보통의 경우라면 네, 흙이 이렇게까지는 약간은 두기가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은 그냥 받기에는 흙이 형세가 여의치가 않아요. 네. 이 끊는 수만 보더라도 신민준 선수가 지금의 형세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군요. 네, 이제는 흙이 뭔가 엮어내지 못한다면 네, 이 바둑은 약간이라도 백이 편한 흐름으로 네.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흙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네요. 일단 이곳에 흙이 집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백이 빵 따냄을 하면서 이제는 이 돌을 잡지 못한다면 네, 집으로는 흙이 엄청난 손해를 본 상황이 됐죠. 그야말로 잡아야 되는 공격인데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죠. 네, 백돌이 잡힐 돌은 아니고요. 네. 네, 그렇다면 신민준 선수가 약간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네. 백이 이쪽으로 한 칸만 뛰더라도 사실 흙이 한 게 없어요. 다시 이곳을 지켜야 하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눈목자만 두더라도 네, 사실 흙이 여기서 좀 더 집을 지었어야 하는데 별로 한 것이 없죠. 오히려 백이 정리하기가 조금 수월해진 느낌인데요. 네, 지금은 오히려 백이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곳이 굉장히 받기가 까다롭네요. 흙이 당장 막는 것은 이곳을 끊어서 흙은 밑으로 일선을 젖혀야 하는데 벽이 계속해서 차단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고요. 결국에는 흙이 밖으로 나올 때 벽이 치고 있는다면 이곳과 이곳의 돌파가 맛보기인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면 흙이 당장 막아가는 것은 무리로 보입니다. 계속 밀고 올라오는데요. 네, 지금은 흙이 굉장히 괴로운 형태네요. 네. 흙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것이 벽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면 이후에 일선을 넘었을 때 이 돌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차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면 중앙 쪽에 네, 흙돌이 오히려 얇아진 상황이 됐어요. 네, 지금 이 바둑은 확실히 신진서 선수가 승기를 잡았네요. 그렇다고 흑의 입장에서 이제 와서 뭐 작전을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는 흙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이미 중앙에서 한 점을 빵 따냄을 줬다는 것 자체에서 네. 네, 뒤를 돌아본다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어떤 수순을 좀 탓을 해봐야 될까요? 좀 붙이고 끊인 그 수순이 무리였나요? 네, 그때는 이미 약간 바둑이 흙이 좀 기분 나쁜 상황이 됐고요. 네. 아무래도 하변 쪽 그리고 좌하 쪽에서 손해를 많이 본 것이 흙의 입장에서는 네, 이 바둑이 확실히 좀 나빠지게 된 원인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패가 끝났을 때에는 그래도 형세는 만만치 않아 보였거든요. 원래 이 모양에서 흑이 힘을 쓰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좀 반대가 됐어요. 네, 지금은 오히려 백이 흙을 공격하는 듯한 느낌마저 드네요. 지금 흙이 붙인 수로 연결은 됐지만 네. 사실 흙이 연결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연결만 해서는 좌하는 좌하대로 손해봤고요. 하변에서도 뭐 잡은 게 없고요. 네, 이제는 백돌은 거의 살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제는 흙이 우하 쪽에서 득점을 올려야 하는데 네, 흑돌도 약간 엷은 느낌이 있어서 그것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흑의 의도는 백은 이쪽을 끊는다면 언제든지 이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어요. 흑이 한 점을 잡는 것은 중앙 쪽으로 단수를 쳐서 이 흑돌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흑이 되지 않고요. 그렇다면 끊었을 때 흑은 이쪽으로 늘어야 합니다. 보통은 이 한 점을 잡는 것이 일감인데 이 한 점을 살려나가는 수가 있어요. 백이 있는 것은 단수를 쳐서 넘더라도 하변을 차단을 한다면 백이 연결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곳을 끊고 단수를 치고 흑이 늘 때 백도 먼저 이곳을 늘어보는 것이 네, 좋은 수순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면 흑이 단순하게 중앙을 돌파하는 것은 이 네 점이 잡혀서 하변이 걸리고요. 네, 이것은 네. 흑이 안 되고요. 하변을 받으면요. 네, 하변을 붙이는 것은 단순하게 이곳을 넘고 있기만 하더라도 네, 이것은 백이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네. 사실 백의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수를 찾아볼 수도 있는 장면처럼 보이네요. 하변돌이 뭐 별탈 없이 정리가 되는 그림이라면 흑은 이렇다 할 실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좌상 모양밖에 없거든요. 네, 흑은 이제 좌상 쪽 이외에는 집을 기대해 볼 만한 곳이 우변 정도인데 네. 사실 우변도 뒷문이 터져 있어서 그렇게까지 큰 집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백은 이 한 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네. 먼저 이곳을 찝어보고 싶은 장면이네요. 흑이 있는다면 그때 단수를 쳐서 어차피 이곳은 흑이 이쪽으로 단수를 쳐야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 단수는 그렇게까지 백의 입장에서는 아픈 의미로 다가오진 않아요. 그렇다면 찝었을 때 흑이 단수를 쳐서 반발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백이 끊는 것도 가능하고요. 흑이 단순하게 젖혀 있는 것은 네, 이곳을 치고 늘더라도 네. 이것은 흑이 백도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흑이 백도를 잡으러 간다면 사실 이거는 유가무가의 형태가 돼요. 계속해서 수를 메우더라도 네. 네, 이곳은 이제 흑이 들어가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수상전이 안 되겠고요. 네, 백이 한 수가 빠르죠. 네. 네, 백은 중앙 쪽에서 찝어가는 것이 흑의 한 점을 완전하게 제압을 하면서 네, 귀도 지킬 수 있는 네, 두 가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찝어가는 수를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선 그 편이 가장 깔끔해 보이는데요. 신진서 선수도 이 장면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겠어요. 네, 지금은 확실히 승기를 잡은 상황이라서 네. 네, 확실한 수익기만 한다면 네, 이 바둑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수익기에 계속 시간을 투자하겠죠. 신진서 선수는 한국 랭킹 2위, 신민준 선수는 랭킹 17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신민준 선수의 랭킹 17위 정말 높이 사고 싶어요. 신민준 선수 물론 어린 선수지만 늘 신진서 선수와 함께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말은 안 해도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거든요. 네, 주위에서 자신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네. 계속해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스트레스는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네, 한동안 좀 신민준 선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랭킹도 좀 많이 떨어지고 더 비교가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신민준 선수가 그냥 이대로 좀 주저앉아 버리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됐었어요. 네, 네. 처음에는 신민준 선수가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보다는 입단 당시에 실력이 좀 더 강하다는 평가도 있었고요. 그랬군요. 네, 앞으로도 이세돌 구단이 제자로 받으면서 그때는 아무래도 신민준 선수가 좀 더 주목을 받았었는데 신진서 선수가 네, 작년 초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성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네. 네, 단숨에 그 기대를 신민준 선수에서 자기 자신에게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신민준 선수가 그런 부진을 딛고 랭킹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뭐 타이틀 무대도 밟았고요. 뭐 동반 상승을 하고 있어요. 신민준 선수도. 네,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도 신민준 선수 같은 라이벌이 있어야 네. 네, 아무래도 성장하는데 좀 더 동기부여도 되고 네,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민준 선수가 주저앉는 것보다는 네, 같이 성장을 하는 것이 네. 네,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도 네, 더 좋은 네, 그런 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두 선수 입단 연도에 비해서 지금까지 참 많이 만났죠. 7판을 만났으니까 자주 만나고 있는 셈인데 앞으로는 만날 일이 더 많을 거고요. 그럴 때마다 뭐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데도 두 선수가 평소에 보면 정말 친해요. 항상 붙어 다니더라고요. 네,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게 이 기사들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송아지 삼총사, 황소 삼총사만 보더라도 그 세 선수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네, 그런데도 정말 친하죠. 네, 송아지 삼총사는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네, 네, 다들 너무 친합니다. 진짜 서로 집에 뭐 초대도 하고 네.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네, 그럴 정도로 서로 친한데 사실 신진서 선수와 신민준 선수는 제가 옆에서 그렇게 본 게 없어서 네. 네, 어느 정도까지 친한지는 사실 잘 모르고요. 항상 경쟁을 하는 상대인데 반상을 벗어나서는 그렇게 또 친해질 수 있다는 게 참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사실 시합 당일에는 두 기사 간의 그 미묘한 기류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라이벌이 있다는 건 뭐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일단 라이벌 기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자신이 성장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뭐 송아지 삼총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지금까지도 한국 바둑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걸 봐도 그렇고요. 홍성지 구단도 같은 87년생 기사들이 많이 자극이 됐죠. 네, 제 나이 또래 기사들도 네. 네, 성적이 괜찮은 기사들이 많이 있었어서 네, 저 스스로도 많이 자극도 받고 네, 많은 도움도 받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이영구 선수라든지 윤준상 선수 모두 87년생 토끼띠 기사들인데 89년생에도 또 김지석 선수라든지 강동윤 선수 서로 좋은 자극을 해주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동갑내기 기사들에게 어렸을 때는 가장 큰 자극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자신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계속해서 이름이 들려요. 네. 네, 그렇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아, 내가 쟤는 좀 이기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신민준 선수는 어떻겠어요. 그렇게 함께 기사가 나오고 정말 입단 당시부터 어떻게 보면 입단 전부터 비교가 되어오던 또 공교롭게도 두 선수가 같은 성씨이기 때문에 더 함께 양신으로서 항상 이 비교가 되어오던 두 선수인데요. 운명입니다.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네, 앞으로 네, 적어도 한 10년 동안은 계속 마주칠 것 같은 두 네. 기사이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은 라이벌 그리고 엄청 치열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네, 뭐 그때 되면은 10년 전 얘기를 한다면 네, 네.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고요. 네, 아무튼 두 기사가 네, 같이 잘 성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진서 선수 여기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네요. 네. 사실 선택은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장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찝는 수 외에 좀 또 눈에 들어올 만한 자리가 있나요? 네, 백이 가장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은 이곳을 늘어가는 것이 제일 간명하고요. 흙이 한 점을 잡을 때 입구자로 사는 것은 이곳에 다시 아까처럼 폐맛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젖혀야 하고요. 흙이 막을 때 입구자를 두어서 사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네, 흙의 입장에서도 지금은 이쪽으로 끝내기를 하는 것이 이득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백이 우하와 하변을 다 살리긴 했지만 네. 백의 입장에서는 우변의 흙이 그래도 꽤 큰 집을 마련했다는 것이 약간 신경은 쓰입니다. 네, 가장 간명한 선택은 늘어서 두는 것이지만 네, 아무래도 이 한 점을 잡는 쪽으로 갈피를 잡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백은 이 단수, 찝는 것, 그리고 이곳을 느는 것, 세 가지 정도가 네, 일감으로 떠오르네요. 네. 대국은 한국 시간으로 11시에 시작이 돼서 각자 2시간씩이 주어집니다. 1시간의 점심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4시가 되면 뭐 두 선수가 비슷하게 사용을 했다면 제한 시간은 모두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을 거예요. 특히나 신진서 선수는 좀 빠른 편이죠. 네, 대국 속도가 거의 한국 기사들 중에서는 제일 빠른 편에 속합니다. 네. 이바둑 통틀어 가장 많은 시간을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잡았어요. 네, 백은 한 점을 잡히더라도 네. 살 자신이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흑이 이쪽 한 점을 잡고 백이 이곳을 잇고, 네, 이곳은 흑이 선수이고요.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이쪽을 밀고, 네, 치받고 찝는다면 이곳이 선수한 집이에요. 네. 네, 이 수를 보고 있어서 네, 이후에 네, 먼저 이곳을 꼬부리겠죠. 이렇게 하고 치받는다면 흑이 막을 때 그때 끊으면 아, 이곳이 축이 아니에요. 네. 네, 백은 이렇게 삶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집으로 버틴 겁니다. 네, 이것이 백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약간 백의 입장에서는 좀 찜찜하게 됐다고 해야 하나요? 어떤 부분이요? 네, 백이 이곳에서 수순이 약간 어렵습니다. 네. 네, 이곳까지는 백이 언제든지 선수를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곳 교환은 약간 나중에 할 거고요. 네, 이곳을 먼저 물어보는 것은 일단 쉽게 이곳은 교환을 해두겠습니다. 흑이 들여다봤을 때 지금은 있는 것은 단수를 쳐서 이제는 이곳을 치받고 돌파를 하더라도 아까와는 다르고요. 네, 지금은 네. 이쪽에 나가는 수가 방비가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곳에서 수순을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이쪽으로 두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흑이 찝었을 때 나와서 끊는다면 있는 것은 간단하게 이 4점이 잡히죠. 하지만 흑도 네. 이쪽을 단수를 쳐서 패를 한다면 사실 이 패는 흑이 별로 부담이 없어요. 이건 일이 커졌는데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네. 이쪽 수순이 네,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수순을 잘 만들어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거기까지는 선수로 할 수 있고요.
어떤 자리가 좋을까요? 네, 지금 이쪽에 흙의 약점도 있기 때문에 이곳을 노려보고는 싶지만 네, 흙이 이곳에 단수 치는 것이 거의 반 선수의 느낌이 있어요. 한 점을 따낸다면 네. 백이 뒤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당장은 이곳에서 흙의 약점을 노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렇다면 이곳을 늘고 빈 삼각을 두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식의 타협이라면 그래도 이것은 흙이 성공을 했죠. 이 두 점이 단순히 집이 아니라 이 백대마 전체가 못 살아 있어요. 이쪽을 단수를 치더라도 네, 집을 파워를 한다면 네. 백은 이제는 이쪽에서 삶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은 백의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됐죠. 뭐 자연스럽게 우변이 다 만들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저것도 잡히면서 우변까지 흙집이 꽤 난다면 네. 네, 개간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진서 선수가 좀 더 확실하게 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요. 네, 신진서 선수가 이곳을 찝어서 두는 것이 가장 좋았었는데 네. 그 선택을 왜 하지 않았는지는 네, 약간 의문이 듭니다. 자, 백도 어려운 장면이 됐습니다. 수순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민배 8강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